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백서 이사장입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셨나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영상으로 좀 인사드린 것 같은데, 장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가게 일도 좀 많았고, 그래서 한참 늦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구독자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셔서 얘기를 좀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요새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장사들이 참 안 되다 보니까 다들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가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고민들을 말씀하셔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새 이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오프라인 매장의 특성과 더불어서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는 이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슈퍼 같은 데서 간편식을 사 먹으면 급할 때, 귀찮을 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는 용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먹어보면 굉장히 퀄리티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 제가 식사를 해보면 이거는 간편식보다도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게 참 사실이에요. 물론 이 대기업에 이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거라 그런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접근성이 오프라인 매장에 오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달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 사이에 이 경쟁이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배달 업체 같은 경우는 집에서 편하게 받아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 쪽으로도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배달 업체보다는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달 업체 같은 경우도 요새 그 플랫폼 문제 때문에 그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돈을 많이 못 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만, 태생적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업체와 간의 이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위험 요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문제예요. 갈수록 이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거에 인력이란 부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셀바를 설치하고 그리고 간소하게 만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요식업 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이탈을 하셨고요. 또 새로 이런 요식업 쪽으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가게들마다 전쟁이에요. 사람이 한 명 그만두면 그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고 계실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오프라인 매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내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오프라인 매장은 절대 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살리는 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이 경험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 좀 의아하긴 하실 텐데, 이건 바로 이 손님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님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편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혼자 앉아서 먹습니다. 사람과의 대면도 없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돈을 주고 음식을 시켜 먹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에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죠. 필요한 것도 갖다 드리고, 필요하신 게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도 해드릴 거고, 식사하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씩 웃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의 총합이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대마다 서비스의 정의와 이런 폭 같은 것들이 항상 변하긴 하지만, 요새는 이 인건비나 사람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 서비스란 개념을 굉장히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 셀바가 설치가 돼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음식도 내가 갖다 먹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매장 근처에 그 식당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 식당은 상을 차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손님이 들어가면 기본적인 식기나 이런 것들은 갖다 주지만, 저쪽에 셀바가 있으니까 원하는 반찬들을 가져다가 드세요라는 식이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그 가게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인건비를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예전보다 이 대면하는 문화가 굉장히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모두가 대면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느껴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누군가 나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 내가 식사를 하는 동안 나한테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의 수익률과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간편식이든 배달업체든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지켜내고 매출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매장을 방문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주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험이라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고, 식자재 가격도 너무 올라가는데 우리가 무한정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런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놓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강점을,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걸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강점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이란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한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내일은 오늘이 만듭니다. 저는 장혁백서 이사장이었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